1월 14일 수요일 오늘 주간 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간은 좀 평범하게 봤는데 어제도 약간 튀는 경기가 나왔죠, 그죠? 좋아 보이는 경기 하나 죽였다. 어제 해축은 올킬 났으면 해축은 뭐 FA컵이나 뭐 아프리카 네이션 이런 거는 주력으로 들고 가기가 조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분데스 리그 경기들이 있어요. 근데 분데스 경기들이 저는 베팅하기 좀 좋다는 마인드거든. 분데스가. 베티아이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나는 분데스가. 그래서 다 그대로 다 들고 갔고요. 그대로 다 올킬 다 좋습니다. 주력으로. 느바는 진짜 올해는 너무 빡세다 형들. 느바는 진짜 그냥 몰리는 거 반대만 까야 될 수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주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구가 농구 얘기 좀 뒤에 있다가 하자. 형캐드 3화 2.5 받았습니다. 이 경기는 좀 간단해요. 직전 경기에서 허수봉이 경기 초반에 빠졌단 말이야. 올 시즌에 조금 이제 허리, 무릎 여러 가지 조금씩 안 좋은 데가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경기 하다가 이제 빤스런을 쳤어요. 이 경기에서 이제 허수봉이 없으면 아무래도 힘들죠. 상옵션이 많이 헐거워졌기 때문에 덩신펑 빠지고 나서. 그래서 레오 똥꼬쇼, 뭐 신호진, 뭐 똥꼬쇼 해보고 있는데 안 됐죠. 홈의 옥저한테 좀 힘들지. 홈 웍저한테 3대0 썰리고 왔다. 허수봉이 이렇게 하고 다음 경기를 2.5를 쳐 받으셨다. 이런 경기가 패턴상으로 마인이 뜨는 게 맞기는 맞거든요. 그죠? 마인의 언더가 오즈들은 이제 허수봉이 나와가지고 통수 경기를 한번 한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런 거고. 사마 아시다시피 요즘 사마는 경기력이 괜찮습니다. 최근 5경기를 보면은 3승 2패하고 있고요. 감독 바뀐 오픈발 좀 나와주고 있고 선수들이 확실히 좀 파이팅이 달라요. 파이팅이. 아무래도 이제 오늘 원정이니까 경기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최근에 경기력은 괜찮은 편이다. 아이도 어느 정도 몰빵이 되고 있고 김우진 너무 나대는 거 좀 꼴보기 싫긴 한데 그래도 뭐 이 옵션을 뭐 쏘쏘 하고 경기 근데 여기도 좀 장난질 치기는 좋아요. 그쵸? 도산지하고 지렉전 경기도 도산지하고 노제욱을 번갈아 가면서 썼거든요. 아무래도 보나마나 내년에는 도산지를 버린다고 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내년 준비를 해야 되잖아. 얘네가. 그러니까 경기 중간에 계속 이제 노제욱을 이렇게 또 쓰고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경기가 약간 소위 주작질스러운 흐름이 나오면서 허수봉 언제 그랬냐는 듯 미친 듯한 또 좋은 모습 그러면서 2.5 마인 이런 패턴이 뜰만한 경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최근에 삼성화재 또 흐름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프렌 오버가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프렌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흥국생명대 도로공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은 팀들의 맞대결이죠, 그죠? 흥국생명 지금 팀이 거의 고점 흐름을 달리고 있습니다. 흥국생명 그죠? 최근 경기력은 아주 매섭다. 강팀들을 만나서도 굉장히 비비는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 두 경기 페퍼 정관장 약팀들 만나서 그냥 두드러 패고 왔습니다. 원정 가서 최근에 경기력은 아주 좋아요. 팀이 전체적인 왁구가 아주 잘 맞아 돌아간다. 공격 패턴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미들도 워낙 좋은 팀이고 원래 피치 이동 공격 또 산소 같은 누나 있고 라센 중심 잘 잡아주고 다은씨 요즘 잘하죠. 그래서 팀적인 왁구가 상당히 좋은 시점에 있다. 도로공사는 이제 고점 대비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좀 반등하는 모양새죠, 그죠? 최근에 도로공사가 GS 칼텍스, 현대건설, 홈에서 좀 강한 팀들, 강한 상대들 만나가지고 3대0, 3대0 셧아웃 냈다. 흥국생명이 3대0 셧아웃 낸 거랑 도로공사가 3대0 셧아웃 낸 거랑 느낌이 좀 다르기는 해요. 그죠? GX하고 현대건설 셧아웃 내고 온 도공이랑 약팀들 셧아웃 내고 온 흥국이랑 두 팀 만났을 때 올 시즌 어떻게 됐냐 이렇게 보면은 올 시즌 세 번의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전부 홈팀이 승리를 거뒀고요. 전부 풀세트 접전이었습니다. 도로공사가 저점 친구 반등 기세가 좀 매섭긴 하고요. 강팀들 상대로도 굉장히 매서운 경기력을 좀 보여줬다. 그렇기는 한데 홈에서 한국생명이 또 한 세트도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보통 이런 경기가 역슛아웃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냥 이거는 뭐 무지성 오버 보겠습니다. 승패보다는 오버 쪽으로만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KT 소닉붐 대 부산 KCC 이 경기는 허웅이 지금 좀 찌라시가 돌고 있거든요. 예, 찌라시가 돌고 있고 KT 쪽 배당 배변이 나오고 한 걸 보면은 안 나오는 게 기정사실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라인업은 좀 봐야 되겠죠. KT 요즘 경기력 좋습니다. 예, 하용기하고 까골라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경기력이 좋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용병들이 일단 잘해준다. 예, 일단 힉스 나오면은 수비가 얘가 4.5번이기 때문에 수비가 윌리엄스보다는 나아지고요. 그리고 힉스가 출장 시간 관리 최근에 부상도 있었기 때문에 체력이 빵빵해요. 그래서 달리는 농구가 잘 됩니다. 이 친구가 원래 이제 리머텍 드라이빙 능력이 좋은 선수거든요. 슛보다는. 그리고 윌리엄스는 뭐 리그 적응 어느 정도 끝낸 것 같고, 근데 수비가 문제죠, 이 친구 나왔을 때는. 예, 그리고 이제 KT가 요즘 그나마 잘하는 KT가 외곽이 문제예요. 예, 외곽이 너무 별로기 때문에 스페이싱이 너무 안 나온다는 게 이제 KT의 문제점인데, 최근에 경기들 보면 외곽이 잘 터집니다. 예, 최근 5경기 보면 35.7%. 상당히 이 정도면 리그에서도 좀 상위권으로 터지는 거거든요. 예, 최근에 3점이 잘 터지기 때문에 KT의 문제인 스페이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주고 있다. 두원이가 나름대로 잘해주고 있죠. 이두원이라는 선수의 특징은 하용기 대비 수비는 별로라고 봐야 돼요. 예, 수비는 별로지만 사이즈는 이 친구가 더 크거든요. 예, 근데 힘 이런 건 하용기보다 좀 별로야. 그래서 디펜스가 좀 별론데 이두원의 장점은 미드레인지 게임이 좋아요. 이 친구는 예, 오히려 슛이 좀 있거든요. 굉장히 키가 크고 그런 선수지만 생각보다 파워는 좀 별로고 생각보다 슛은 괜찮아. 미드레인지 게임은 좀 있는 선수다. 최근에 KT는 이제 이런 모양새입니다. 예, 오바팀이고, 용병들이 잘해주고 있고, 예, 그리고 외곽을 잘 못 쏘는 팀인데 최근에 외곽이 좀 터지고 있다. 박준영, 뭐 한희원 이런 양반들도 외곽 좀 해주고 있고, 강송욱 뭐 꾸준히 잘해주고 있고. 이런 모양새입니다. 예, 장판 긴 연승 탔다가 긴 연패 탔고 최근에 그나마 이제 좀 버무려 주던 어떤 백업 자원들의 슛감도 마탱이가 갔고 그래서 이제 긴 연패를 탔고요. 직전 경기 이제 연패를 한번 끊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역시 이제 오바 장판이 홈에서 선수들 복귀하면 이제 붐업되면서 오바에다가 이제 승리 한번 거둘만 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대로 나왔던 경기입니다. 허웅하고 송교창이 복귀를 했고요. 두 선수가 14득점, 18득점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 경기를 길게 뛰지도 않았습니다. 이 양반들이. 허웅이 20분 뛰었고요. 송교창이 27분. 송교창이 좀 길게 뛴 거는 뭐 긍정적으로 봐줄 만한 것 같고. 최근에 장판의 어떤 장판이 연패 구간에서 좀 그래도 건조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두 명의 선수인데요. 하나는 나바로고 하나는 윤기찬이에요. 둘 다 포워드죠. 일단 나바로를 최근에 이제 두 선수가 많이 뛰고 있는데 두 선수를 본 소감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나바로는 디펜스가 안 좋아요. 사이즈가 별로기 때문에 사이즈가 별로기 때문에 디펜스가 안 좋아. 근데 어차피 이제 장판은 그냥 열어놓고 같이 달린다는 마인드의 농구를 많이 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좀 감안하는 것 같고. 근데 패싱 센스가 좋고 아무래도 본인도 미스매치지만 상대 공격을 할 때도 미스매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발이 좀 빨라요. 포워드 치고는 사이즈가 작고 발이 좀 빠르고 패싱 센스 좋고 전형적인 공격 타입이고 윤기찬을 보면은 이 친구도 역시 포워드 치고는 좀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미스매치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4번으로 뛰기엔 좀 부담이 있거든요. 이 친구가. 그래서 장재석이 뛰는 거하고 윤기찬이 뛰는 거하고는 분명히 장재석이 수비가 좀 낮긴 합니다. 윤기찬이 근데 사이즈 대비 버티는 힘이 괜찮기는 한데 그래도 사이즈에서 오는 그 문제가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역시 이 친구가 지금 이제 좀 젊은 선수인데 경기를 많이 뛰다 보니까 좀 득점력도 좀 나오고 이러면서 좀 자신감도 좀 얻는 것 같고요. 윤기찬이라는 옵션이 하나 생겼다? 요게 이제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뭐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재석하고 윤기찬하고 지금 직전 경기 보면 장재석이 많은 경기를 뛰질 않았거든요. 장재석이 최근에 이제 경기를 복귀하고 나서 경기를 길게 못 뛰어요. 부상 여파가 좀 있겠죠. 길게 못 뛰는 걸 수도 있고 감독의 선택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윤기찬이라는 옵션이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윤기찬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오바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장재석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달리는데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장재석은 리바운드나 수비 쪽에서는 윤기찬보다 낫지만은 공격 쪽에서는 조금 달리는 데는 같이 달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면모가 있고. 그렇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KCC는 지금 이제 팀의 왁구가 요렇다. 요렇다.
일단 오늘 경기는 허웅이 못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직전 경기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20분을 뛰었는데 오늘 이제 뭐 찌라시로 시작이 된 거고, 예, 그리고 배변까지 나오는 걸 보면 일단 못 나오는 쪽에 조금 무게가 좀 실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송교창 정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킥으로 좀 말씀드릴 만한 거는 지금 브레이크 이전에 지금 마지막 경기거든요. 이 경기가 양 팀이 마지막 경기인데 그 쇼농이 직전 경기 40분을 뛰었어요. 40분을 뛰었어요. 마지막까지 클러치로 갔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데미지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하루 쉬고 경기란 말이야. 하루 쉬고 원정 KT로 온단 말이야. 지금 쇼농이 너무 많은 걸 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요거 좀 부담이 좀 느껴집니다. 이 하루 쉬고 경기하는 거. 그리고 송교창이 돌아온 게 지금 큰 힘이 되고 있는 건 맞는데 이 친구 그렇다고 풀로 뛸 수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복귀한 경기 치고 27분이면 상당히 많이 뛰었단 말이야. 이거는 직전 경기를 어떻게든 좀 잡겠다는 심산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복귀 전 치고 27분 많이 뛰었어. 오늘도 이렇게 뛴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다. KT는 하루 더 쉬었죠. 예. KT가 하윤기 없고 까굴랑은 없는 건 알겠는데 송교창이 혼자 뛴다. 쇼농이 40분 뛰고 하루 쉬고 경기다. 이건 KT 승을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KT 승의 오바 보고요. 오바가 허웅이 안 나오면 약간 고민스럽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KT가 템포 푸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체력적인 우위가 있단 말이야. 쇼농이 이게 발이 좀 느릴 거예요. 이게 이만큼 뛰고 왔으면은 이러면은 힉스 넣어가지고 조금 더 달리는 농구 할 가능성이 높긴 하거든요. 음, 기준점 조금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허웅 안 나오는 것 치고는 그래도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승의 오버. 여러분 추천 좀만 눌러주세요. 네, 제가 뭐 방송 멘트 안 합니다. 추천 좀만 눌러주세요. 유튜브 올리는 영상이고 나발이고 눌러주기 전까지 멘트 안 합니다. KT 승의 오버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형들, 진짜? 추천 눌러주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맨날 이런 싫은 소리를 하게 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 생각해서 방송 빨리빨리 시작하고, 그죠? 제가 뭐 시간 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 시간, 한 시간씩 끄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죽어도 안 눌러, 그냥 죽어도. 20개 찰 때까지 멘트 안 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제가 별풍을 쏘라 합니까? 이왕이면 별풍도 쏴주시면 좋지만은. 20개 넘어가면 시작할게요. 20개만 넘겨주세요. 어려운 부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경기는 정관장 대 가스. 네, 20개 맞춰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서로서로. 시간 낭비 안 하고. 자, 안양 정관장 대 가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정관장은 지금 변준영이 못 나오거든요. 직전 경기 디비전에 발렸어요. 왜 발렸을까요? 왜 발렸어요, 이 경기 여러분들? DB가 잘해서? 물론 그것도 있겠지. 내가 봤을 때 이유는 단순해. 변준영이 없어서예요, 변준영이. 올 시즌에 변준영이 없었던 구간의 정관장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나요? 개판이었습니다. 개판이었어요. 이 팀은 지금 아반도도 빠져 있잖아. 근데 아반도가 빠진 것도 물론 크지만 변준영이 빠진 게 너무 커요. 변준영이 빠지니까 공격 조립이 안 돼. 물론 문유현이 똥꼬쇼를 하면서 박지훈도 공을 잘 뿌리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거를 했는데 한계가 있었죠, 그렇죠? 문유현이 18득점하고 어시스트 2개 뿌리고 하면서 똥꼬쇼를 했는데 이게 지금 힘들었단 말이야. 경기가 DB한테 완전 발려버렸죠. 올 시즌에 변준영이 없었던 구간의 정관장은 어땠어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죠? 너무너무 스페이싱도 안 되고 공격도 너무 안 됐단 말이야. 정관장은 변준영이 없으면 득점이 너무 안 돼요. 득점이. 문유현이라는 좋은 가드가 있고 역시 박지훈도 본인이 해결하는 능력은 조금 별로지만은 공을 잘 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받아먹을 선수가 있어야지 말이야, 그지? 아무튼 변준영이 오늘도 못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기사상으로 확실하진 않은데 기사상으로는 브레이크 이후에 복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정관장이 올 시즌 가스를 만나서 압도적으로 모든 경기를 승리를 거뒀습니다. 압도적으로. 진짜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근데 오늘 변준영이 못 나오는데 5점은 조금 좀 커 보이는데 아무튼
요즘에 정관장은 아반도가 없는 구간에도 경기력은 항상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약한 팀들한테도 좀 고전하는 모습이 좀 있었긴 있었어. 예, 득점력이 좀 안 나오면서 그러긴 했지만 클러치 가서 다 이겼고. 예. 근데 일단 변준영이 안 나오니까 직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DB한테 그냥 개발렸어요. 예. 그렇다. 가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는 일단은 보트라이트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보트라이트가 지금 3경기를 뛰었고요. 한 경기는 리그 처음 온 첫 번째 경기였어요. 첫 번째 경기였기 때문에 67대 이 경기에서는 많이 뛰질 않았고 슛감이 완전 개판이었죠. 예. 두 번째 경기는 수비가 없는 장판전이었죠. 예. 장판전에는 이때는 좀 야투가 폭발하면서 엄청 잘했습니다. 직전 경기에 많이 뛰질 않았어요. 직전 경기를 많이 뛰지 않은 이유를 한번 쑥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창원 LG를 만났거든요. 예, 창원 LG를 만나면은 4번이고 수비가 안 되는 보트라이트 이 친구보다는 라거나를 쓰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예, 라거나가 15득점에 7리바운드 뭐 기본빵 정도는 했고 그래서 오늘도 일단 5번 매치업들이기 때문에 보트라이트보다는 라거나를 좀 중점적으로 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보트라이트가 우리가 아직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예, 분명한 거는 4번 타입이고 5번 수비가 많이 아쉽고 오바형 선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오늘 누가 나올지를 보면은 이거는 정관장 매치업이면 둘 다 5번이거든요. 여기는 그죠? 예. 그러면 이거는 라거나가 주로 많이 뛴다고 봐야 돼. 라거나가 너무 저점이 뜨는 거 아닌 이상은. 그러면 조금 언더게임을 일단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변준영이 지금 없으면 공격적이 좀 잘 안 되거든요. 예. 정관장은. 그리고 이게 보트라이트가 나오면 오버가 될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라거나가 많이 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쪽을 보는 게 맞고 그동안의 매치업들을 보면 가스가 공격 조립을 아예 못했어요. 아예 예, 정관장을 상대로 60득점 때만 다 기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오늘을 이걸 파해해 보려고 뭐 보트라이트를 좀 써볼 수는 있어. 예, 그거는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뭐 라거나를 쓰는 게 정배로 보이긴 합니다. 저는 그렇고 앞선 경기들은 전부 정관장이 수비로 완전 목 졸라가지고 완전 죽여버렸다 이런 거고. 직전 경기가 창원 LG한테 승리를 했는데 이거는 정성우가 이제 포텐이 터진 거거든. 근데 정성우 이런 양반들이 뭐 지금 최근에 꾸준히 잘하긴 하는데 두 경기 연속은 안 터집니다. 이런 양반들이. 예, 오늘은 다른 힘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하고. 근데 저는 핸디가 좀 너무 커 보여요. 예, 정관장이 만날 때마다 두드러 패긴 했는데 변준영 없고 아반도가 없는 정관장이다. 최근에 팀적인 사이클이 나쁘지 않은 가스다. 근데 5.5는 좀 커 보이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1순위는 언더고 2순위는 프렌. 언더 쪽에서 거슬리는 거는 정관장과 매치업에서 득점이 항상 너무 안 됐던 가스기 때문에 오늘은 보트라이트를 한번 써볼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좀 오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해. 근데 지금 정관장도 변준영 빠지면 좀 그렇고. 네, 그동안 또 가스를 잘 묶고 왔고. 그냥 언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여자 농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대 하나은행 재밌는 경기죠. 예, 굉장히 잘하는 팀들의 맞대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썸 복귀해가지고 한 경기. 예, 최근에 이제 그 뭐야 브레이크 이후에 한 경기를 치렀고요. 예, 이 경기 역시 잘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 리그 막판에 그러니까 브레이크 직전에 슛감이 좀 좋았고 경기력이 좀 올라왔었어요. 그죠? 예. 그랬고 이제 충분히 쉬고 온 경기에서 또 외곽이 고점이 터졌고 지금 외곽이 43.5%에다가 외곽 10개나 터졌거든요. 이게 충분히 쉬고 온 썸의 메리트기도 해요. 예, 썸이 굉장히 그 쉬고 왔을 때, 예, 이랬을 때 메리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줬다. 신한은행가 그냥 개처발랐습니다. 외곽이 엄청 잘 터졌다. 하나은행. 예, 지금 뭐 리그에서 가장 잘하는 팀이죠. 예, 수비 안정돼 있고 뭐 외곽도 밸런스가 나름대로 잘 비벼지고 있고 사실 근데 외곽은 썸이 조금 더 낫고 이 매치업은 페인트 존은 사실 하나은행이 좀 낫고 외곽은 썸이 좀 낫고 요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최근 5경기에서 외곽이 35.5% 썸, 하나은행 29.1%. 근데 하나은행은 미드레인지 게임이나 또 페인트 존 게임을 또 많이 하는 팀이니까요.
확실히 두 팀은 왁구가 둘 다 좋고 사실 최근 경기력만 봤을 때는 하나은행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팀은 지금 두 팀의 장점이 뭐냐면 자원들이 많아. 득점을 올릴 수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좀 많다. 요즘에 하나은행이 좀 눈에 띄는 건 정현. 뭐 그렇고 양팀 맞대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서로 홈팀이 승리를 거뒀어요. 예, 썸이 아시다시피 홈발이 굉장히 좋은 팀인데 홈에서 69대 66으로 갱신이 한번 이겼고요. 하나은행 홈에서는 60대 49로 완전히 하나은행 개팬 경기가 한번 있었다. 일단 복귀 후 첫 경기는 둘 다 아주 좋았고 확실히 하나은행이 전체적인 팀의 왁구는 좋은데 일단 썸도 홈발이라는 건 저는 좀 무시 못한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예. 썸의 홈발? 썸 홈발 워낙 좋은 팀이고 부산 팀들이 이게 이 상대 팀들이 부산 원정 왔을 때 조금 좀 헤매는 경향도 좀 없지 않아 있고 저는 썸 역배 프렌이 좀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예, 썸의 외곽이 조금 더 효율이 좀 좋다. 한해은행도 좀 매섭기는 한데 일단 5에다가 프렌 정도 보고요. 예, 이건 타이탄 경기를 보는 게 맞다. 예, 5에다가 프렌 보고 언오버가 좀 고민이에요. 지금 W 크블이 계속 오버가 뜨고 있단 말이죠. 무지성으로. 예, 그것도 압도적으로. 지금 브레이크 이후에 경기들이 전부 오버가 뜨고 있는데 저는 이 경기에서 한번 좀 접힐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양 팀 다 한 번은 언더 게임을 했고 한 번은 오버 게임을 했고 둘 팀 다 지금 핫핸드 흐름이긴 한데 두 팀 다 수비도 괜찮거든. 예, 그리고 보통 이게 좀 강팀들이 만났을 때는 언더게임이 좀, 언더게임 흐름도 좀 나오기도 해서, 일단 언더가 뜬다면 좀 오늘로 보긴 하겠습니다. 예, 언더가 뜬다면. 내일 경기 어디지? 여자농구? 잠깐만. 내일 경기 한 번만 보자. 내일하고 내일 모레 경기 한 번만 볼게요. 언더가 뜰 자리 한번 찾아야 되거든. 내일 스타즈 대신한 개오바죠. 내일 모레 썸대 삼성생명 개오바죠. 우리은행 대 하나. 요게 조금 언더 냄새 나네. 우리은행하고 하나하고 썸하고 하나. 오늘 아니면 토요일 경기 냄새 살짝 나네. 저는 일단 오늘은 언더 가능성이 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바는 좀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 강팀들 만나면 언더 게임이 좀 많긴 하거든요. 예. 네, 오늘 요 정도 하고요. 축구는 표에만 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는 좀 평범하게 봤는데 평범하게 안 보면 어제는 스크승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평범하게 봤는데 거기서 또 사고가 터지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테디 윤식 흐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제 분석 코멘트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테디 윤식 약간 좀 제가 좀 꼬아서 보는 타입이죠, 농구 볼 때. 일단 저는 KT 승, 가스 풀의 언, KT 승의 옵. 요 경기는 언더 5.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승하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녹화는 여기까지.